대한민국은 1945년에 시작된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에서 힘을 받아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1945년 유엔 결성,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트 체제 형성이 글로벌리즘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글로벌리즘이에요. 그때 이미 글로벌리즘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불렀어요. 이런 체제는 제1차 세계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해방공간의 미 군정청은 그게 아마 1946년 말이나 47년 초쯤 될 텐데 이제 신탁 통치를 더 이상 안 밀어붙이고 그 대신에 조기에 투표와 선거를 통해 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으로 선회하죠. 그리고 1947년 하반기에 유엔에 이 선거 및 건국 과정을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1947년 11월 14일에 유엔 총회가 UNTCOK, 즉 다시 말하면 한반도 임시위원회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라는 조직을 짜고 재헌의회 선거, 재헌의회 형성, 정부의 형성 이 과정을 감독하기로 나섰습니다. 사진이 그때 한반도 임시위원회가 근무했던 건물이에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게 어디냐면 그걸 광화문광장이라 부르나 뭐라 부르나 모르겠다. 그 교보 빌딩 있는데, 즉 다시 말하자 미 대사관 교보 빌딩 있는 데서부터 쭉 올라오면 이제 KT 빌딩, 미 대사관, 거기서 더 올라오면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거기서 더 올라오면 갑자기 헝한 이런 공원 같은 광장이 하나 나와요. 그 광장 자리에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경기도청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치안본부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그 다음에 치안본부가 서대문으로 이사 가면서 그게 저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저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부종합청사가 지금은 없어진 중앙청이거든요. 지금 이제 경복궁의 근정전 마당에 있는 거. 제가 그 와이스 때 부순다고 했을 때 제가 요로에다가 부수는 건 좋은데 높이 한 2m 정도짜리로 레플리카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자리에 세워놔라, 모형으로. 치욕도 역사다. 저런 것도 저렇게 부술 일이 그냥 부숴서 없앨 일이 아니라 그때 부쉈던가 그래요. 없앨 일이 아니라 그걸 레플리카로 만들어서 이렇게 남겨뒀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뭐가 있었는지를 알아야죠. 그냥 다 문질러 버리면 다 장땡인가? 하여간에 그 이상한 풍조가 있어요. 여기 아주 빌어먹을 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유엔이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이제 그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이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는 지역에서 적법 절차를 걸쳐 성립된 유일한 정부라고 공인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거가 결국은 이제 소련의 거부 및 방해에 의해서 38선 이북에서는 안 치러졌죠. 38선 이남에서만 치러졌죠. 38선 이남에서는 선거를 이렇게 치러서는 안 된다. 이북과 함께 치러야 된다. 이러고서 또 이빠른 소리하고 그런 명분으로 반발한 세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영국이 그 당시에 미국이랑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점이 많았었거든요. 영국이 자기들이 스스로 반발하기 싫으니까 오스트레일리아랑 캐나다를 시켰겠죠. 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개 나라, 9개 그 한반도 임시위원회를 구성하는 9개 나라 중에 6개 나라는 소련이 뭐 거절하니까 38선 이남에서라도 치르자.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세 나라는 그때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우리가 이제 비참했죠. 그러다가 1967년이 되면 그래도 무역이라고 부를 만한 무역 프로세스가 좀 성립을 해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되니까 기를 쓰고 이 못 사는 나라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가입을 합니다. 그게 1967년의 일입니다. 그때 우리 수출 3억 달러, 수입 10억 달러, 수출입 합계 13억 달러였던 나라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에 우리가 수출이 거의 한 7천억, 8천억 달러 가까이 되죠. 예. 한마디로 동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필사적으로
글로벌리즘 세계 질서에 매달린 겁니다. 예, 정말로 필사적으로 글로벌리즘 세계 질서에 매달린 거죠. 그런데 이 글로벌리즘 세계 시스템 구도가 1991년 12월 소련이 무너지면서 마탱이가 확 갔어요.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에 빠진 거죠. 사실 중국 사랑은 그보다 좀 훨씬 이전인 1989년 아버지 부시 때 그 임기 초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사진이지만 저 사진이 1989년 7월의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찍히기 한 달 전에 중국은 천안문에서 10,000명에서 20,000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저 시점에 7월에 아버지 부시가 자기의 오른팔 중인 오른팔인 백악관 안보보좌관 스코우크로프트를 등소평에 보내서 저렇게 면죄부를 줍니다. 우리가 사랑은 미친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국 사랑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아버지 부시 때부터 그 미친 광증이 시작됐고 소련이 망하자 그 광증이 이제 더블로 번져서 러시아 사랑까지 번졌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사랑에 좀 덜 빠진 편인데요. 유럽은 단단히 빠졌죠. 특히 독일이 눈이 환장을 해서 한편으로는 중국 사랑, 한편은 러시아 사랑, 양다리 사랑을 독일이 열렬히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을 본질로 삼는 이 세계 지정학 구도를 밀어붙이는 자들이 갑자기 자기 자신이 글로벌리즘이라는 거예요. 글로벌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년 전부터 있던 그 이름을 확 당겨다 쓴 거예요. 얘들이 이런 짓을 잘하죠. 그리고 이제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역사는 끝났습니다. 역사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인류 역사에서는 아무런 극적인 변화도 없습니다. 그저 밋밋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 정리하십시오. 이 같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죠. 글로벌리즘이라는 거는 이게 30년 동안 지배해온 이 짝퉁 글로벌리즘이라는 거는 이제 군사 지정학인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를 특징으로 합니다. 하나는 중국 러시아 사랑이죠. 그 뭐냐면 저게 다 전체주의 찌끄레기들인데 저 전체주의 찌끄레기들이 워낙 덩치가 크시기 때문에 세계시장에 끌어다가 들여놓으면 저분들께서 저절로 착해져서 저절로 자유화되고 저절로 민주화됩니다. 그게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유공화국을 약화할 거를 기도하죠. 그래서 뭐 WHO라든지 뭐 이런 국제기구들을 계속 강화하죠. 그걸 띄워주고. 그래, 왜냐? 자유공화국 체제가 약화돼야 미국이나 유럽에 그래야 말아먹기가 좋잖아요. 예, 그 잘 나가는 범털들이. 세 번째는 그런데 특히 미국 같으면 자유공화국 약화한다 그러면 미국인들이 못 받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가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유 안보를 내세우면서 말하자면은 우리는 공화국이고 세계 경찰을 하니까 애국을 하십시오 하고 이제 폭력을 휘두르죠. 자기 마음대로. 그게 네오콘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즘의 본질을 보면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역사 전복, 역사 말살, 가치 평가 말살, 남녀 성구분 말살 거기 들어가기 전에 그 바닥에 저런 흉악한 군사 지정학 이해관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저게 본질이에요. 짝퉁 글로벌리즘이 지난 30년 지배한 게. 그러면 아까 보셨잖아요. 미워 공원에서 모였던 그 숭고한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유럽에서 막 끝났을 때예요. 그 모였던 50개국에 모였던 그 숭고한 글로벌리즘과 그리고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만들어낸 그 숭고한 글로벌리즘. 전 세계에서 식민지 다 없애버리고 자유무역과 자유 항행과 이런 것을 그런 체제. 그래서 식민지가 없더라도 거의 같은 가격으로 석유와 식량과 자원을 세계 시장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체제. 식민지가 있는 나라건 없는 나라건 관계없다는 거지. 그런 체제를 만들어낸 그 원래의 글로벌리즘과 지금 여기서 보는 중국 러시아 사랑에 빠져 있고 자유공화국을 약화시키려고 꿍꿍이 속을 갖고 있고 네오콘 폭력을 휘두르는 이 흉악한 지난 30년 동안의 글로벌리즘을 같은 글로벌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1945 유엔을 만들고 1947 가트를 만들어낸 글로벌리즘이 진짜 글로벌리즘이고 원조고 진짜고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설쳤던 건 짝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 자들이 글로벌리즘, 글로벌리스트란 단어를 찬탈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를 인정하고서 갑자기 글로벌리즘 싫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고립주의 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이미 우리는 고립주의 해갖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겪었다 이거예요. 근데 뭔 놈의 고립주의야 다시. 그거 다 겪어보고 1945 유엔, 1947 가트에 도달한 거예요. 그때 이미 제대로 된 글로벌리즘을 설계를 했다고요.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짝퉁들이 자기 스스로를 글로벌리즘이라고 주장하고 자기들을 글로벌리스트라고 주장하는 그런 흉악한 저 구도를 가진 짝퉁들이 세계를 쪼글락거리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확 세상이 뒤바뀐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짝퉁 글로벌리스트라고 부르죠. 이들의 노선은 결국 아까도 말씀했지만 중러사랑, 그 다음에 자유공화국 약화, 네오콘 폭력,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이러니까 이제 김영삼이 사기친 거죠. 아니, 김영삼 때 이제 세계화, 글로벌리즘을 떠들었거든. 아,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 건국이 유엔 1945 글로벌리즘의 산물 아니야. 대한민국의 수호가 1945 유엔 글로벌리즘의 연장인 유엔군 사령부에 의해서 일어났었잖아. 대한민국이 돈구멍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패기 있게 1967 GTT 1947에 만들어진 GTT에 1967년에 불과 13억 무역 규모를 가지고 나도 할 거야 하고 글로벌 무대에 뛰어들어간 그게 진짜 글로벌리즘 아니야. 그래서 그럼 그 관점을 가지게 되면 그 당시 1992년, 3년, 4년 이 YS 때의 그 횡행하는 글로벌리즘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어야 되냐면 그건 뭐 YS 잘못이기도 하고 더 크게는 지식인들의 잘못인데 지금 횡행하기 시작한 글로벌리즘이 1945 유엔 글로벌리즘, 1947 가트 글로벌리즘, 1950 유엔사 글로벌리즘과 이건 다른 거다 성격이. 지금 나오는 건 이건 좀 마탱이가 좀 같다. 근데 우리는 원단 글로벌리즘과 직결돼 있는 나라야. 우리는 원조랑 직결돼 있는 나라야. 라는 그러한 성찰적 반성과 그 당시에 횡행하기 시작한 짝퉁 글로벌리즘에 대한 비판이 나왔어야 돼요. 그게 본능적으로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연결 없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새로운 것을 하는 것처럼 역사 바로 세우기입니다. 정부 나부랭이가 역사를 바로 세우나? 말도 안 되는 거죠. 대통령 나부랭이가 역사 바로 세워요? 그럼 다른 사람은 다 둘러리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원래의 글로벌리즘을 다 뭉개버린 짝퉁이 지금 국제무대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그 훌륭한 원래의 글로벌리즘으로부터 우리는 적통을 받아갖고 있는 집단인데 우리 족보는 얘기도 안 한 채 짝퉁만세하고 패팔은 그런 그 아주 천박한 자가 YS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박하게 패를 팔도록 옆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카카 이렇게 하십시오. 카카 이렇게 카드 준 그런 사람들. 지금 뭐 돌아가신 박무순 교수, 지금 살아계신 이무순 교수, 살아계신 김무순 장관, 나 이런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모르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45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 또 1947에 결성되고 1967에 우리가 가입한 가트 글로벌리즘이 제대로 된 글로벌리즘이에요. 1989년 아버지 부시 때 취임 그 원년이죠. 거기 때부터 2016년까지 28년에 걸친 다보스 글로벌리즘, 아버지 부시 글로벌리즘, 클린턴 글로벌리즘, 아들 부시 글로벌리즘, 오바마 글로벌리즘은 개판 짝퉁 글로벌리즘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은 모두 여기랑 같이 블루스 땡긴 사람들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판이 돌아가는지 모르고 착각했다가 다친 사람이고, 문재인은 여기를 넘어서 가지고 시진핑과 혹은 김정은과 혹은 양쪽 다 끼고 블루스 땡겼고. 자, 이렇게 이제 글로벌리즘의 원단이 뭐냐를 더 듣다 보면 한국이
이게 원단 글로벌리즘이구나. 원조 글로벌리즘이구나. 그리고 어쩌면 한국은 1945 유엔 이전에 훨씬 더 이전부터 이게 준비돼 있어요. 1904 독립정신. 거기 보면은 현대문명 극찬을 해요. 자유무역 극찬하고 새로운 문명 극찬하고 공화국 극찬하고 개인의 그 본원적 존엄성을 얘기하고 이미 그게 글로벌리즘 정신이거든. 그 다음에 우남 이승만이 1910년 프린스턴에 쓴 그 박사학위 논문, 뉴트럴리티 그 논문은 결국은 무역과 항행의 자유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의 결정적인 역할, 미국이 수행해온 결정적 역할을 조명하는 거거든요. 글로벌리즘이죠. 그 다음에 우남 이승만이 1933년 그 만주에서 일제 만행을 고발한 영문 팜플렛, 글로벌리즘이죠. 가서 리그 오브 네이션 국제연맹 제네바 거기서 뿌렸으니까. 그 다음에 우남 이승만이 1941년 늦봄에 미국에서 출간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Japan Inside Out. 그건 일제 전체주의 국민 심리를 비판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미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일제의 도발에 의해서 발발할 것이라는 것. 또한 미국이 거기에 참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서 미국이 유럽 전쟁에도 참전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쪽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 글로벌리즘이죠. 125편의 가치, 125편의 자유공화, 125편의 자유무역, 125편의 자유항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미 1904년부터 명확해요. 유엔이 만들어지기 41년 전부터, 반세기 전부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특이한 경우가 없어요. 이미 그때 정신의 고지에 도달한 거예요. 그럼 야, 우남 혼자서 그런 거 아니야? 좀 달라요, 이게. 우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강증산 이건 뭐 증산교의 시조죠. 뭐 욕하는 사람, 그 사람 무당 같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욕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하시려면 하세요. 그러나 강증산이 이제 1909년에 숨지는데 숨지기 직전인 1908년경에 쓴 이제 예언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은 이 예언시를 보면 스케일이 달라요. 이거 아주 유명한 예언시죠. 만극활계 남조선, 세상에 살 길이 남조선에서 나온다. 청풍명월 금산사, 인간 삶에 희망이 비추는구나. 이 금산사가 미륵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미륵불교가 이렇게 한 구석에 좀 이렇게 쭈그러져 가지고 숨어 있죠. 가끔씩 미륵 사상을 섬기는 절들이 있어요. 원주에도 제가 한번 지나가다 본 적이 있고. 가면 약간 뭐라 그럴까? 막 여기저기 불상 모셔놓고 좀 정신이 없어, 절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당시 전통 사회에서 그 일반 민초가 자기들이 사는 세상이 언젠가 훨씬 더 이 현실의 세상이 훨씬 더 좋아질 거다. 훨씬 더 개선된 삶이 올 거다라는 그런 종류의 신앙을 거기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륵 사상이 좀 그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정치적 반항 정신이 그 안에 깃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우리 불교가 이제 그 체제랑 같이 갔기 때문에 그런 반항 정신보다도 불교는 당연히 체제랑 같이 많이 가죠. 그래서 이 미륵 불교가 이렇게 밑바닥에 이렇게 좀 억제돼 갖고 숨겨져 있죠. 그 미륵 사상의 원단이 이제 그 전북 금산사예요. 그러니까 청풍명월 금상사라는 건 뭐냐면 좋은 세상이 온다는 희망이 보이는구나 이 소리예요. 금산사, 미륵은 좋은 세상이거든. 인간 삶에 희망이 비추는구나. 좋은 세상이 온다는 희망이 보이는구나. 문명계와 삼천국, 지구 방방곡곡에 문명이 꽃피우니 지구 방방곡곡이 문명세계로 변해가니 도술 운통 구만리, 소통과 연결은 끝없이 이어지네. 그런 소리죠. 뭐 이게 뭐 이제 증산이 이랬다 그래서 강증산이 이랬다 그래가지고 뭐 증산교가 이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뭐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는 엄청나게 근면하고 훌륭한 인격자인데 손자는 살인자일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증산이 도달했던 정신세계가 지금 증산교에서 구현돼 있다. 그건 별개의 문제니까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예.
이제 요즘 우리는 이제 글로벌리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인식을 하죠. 글로벌리즘의 본질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사지정학 세계 시스템의 구도이다라는 것, 중로 사랑이다, 네오콘이다, 자유공학 약화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글로벌리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다면은 좋은데 지금 보다시피 다보스 포럼에 가서 시진핑 연설하고요. 아까 다보스 포럼에서 푸틴 연설하고요. 이건 지금 뭐냐면은 이라크 전쟁 벌려놓고 부시가 슬라이드 피면서 농담하는 거예요. 자기 지지자 모아놓고. 어딘가 있어요. 네. 대량殺伤 무기 지금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깎아거리고 있고 지금 미군들은 죽어나가고 1년에 쓰는 전쟁 비용이 3천억 달러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20년 동안 6조 달러 썼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농담 짓거리면서 낄낄대는 그러한 넋 빠진 정신머리를 가진 게 네오콘이에요. 저게 글로벌리즘이 아까 군사지정학의 세 개 축 중에 하나라고.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 자유공화국 약화, 그다음에 네오콘. 이것을 미워해서 글로벌리즘을 미워하면 좋은데 이거를 보지는 않고 글로벌리즘이 자유공화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술, 역사 말살, 그다음에 남녀 성구분 말살, 그다음에 가치 판단 말살, 여기만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군사 지정학 구도를 봐야지. 이게 뿌리고 이거는 전술인데. 예를 들어서 주한 미 대사관이 저 사진은 전 나중에 액자에서 주한 미 대사 부임할 때마다 보내주려고 그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국과 같은 이런 정치 문화와 사회 문화를 가진 데다가 미 대사관이 저런 깃발을 내걸어? 아니 안에다가 자기들 사무실에 걸지. 뭐 하는 짓거리래? 참 쪽팔리는 짓이죠. 저러니까 저만 해도 이가 부드득 갈리지. 이것들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조식이야 이것들이. 이제 따라서 여기에 이런 거에만 분노를 느끼는 거가 가게 되면 글로벌리즘의 그 짝퉁 글로벌리즘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이건 짝퉁 글로벌리즘의 전술이거든. 자유공화국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술이라고요. 그러면서 사고방식이 이런 거죠. 가치평가를 말살하면 보편에 이른다. 그렇지 않겠냐? 무가치한 상태니까. 아무도 가치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는 이런 기능적 가치 외에는 가지지 마. 가치 판단하지 마. 두 번째, 역사를 말살하면 다 정의로운 그러한 사고방식에 이른다. 아, 우리 조지 워싱턴, 우리 국부라고 인정하다가 이제 인정 안 해. 창피하게 생각해. 왜? 노예 소유주였거든. 그러니까 우리 흑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념 있는 그런 그 깨시민이 됐으니까 우리랑 잘 지냅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남녀 구분을 말살하면 뭐 성별 가지고 싸울 일 없고 성차별 뭐 이런 거 갖고 싸울 일 없잖아.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다 날아가는 거예요. 표백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옷에 지금 때가 묻었는데 이 때를 빼겠다고 제가 이걸 가지고 옥시크린 표백제를 넣고 삶아버려? 옷 망가지죠. 병균을 없앤다고 오케이. 너 병 걸렸구나. 내가 병균 없애줄게. 나 좀 고쳐줘. 일단 나무 기둥에 묶고 휘발유 끼얹고 겨우 끼얹어서 불 질러버려? 인간 산채로? 병균 없어지죠. 근데 인간이 죽잖아. 이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치 판단이 인간 사이에 시비를 일으키는 건 맞아. 근데 그럼 가치 판단 자체를 그냥 말살해버려? 인간이 아니면 이다가들.